안녕하세요. 귀농신사TV 흑염소를 사육하면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축사 구조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축사의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축사 구조는 분리사육을 위한 칸막이 구조가 필수입니다. 어떤 농장을 보면 한 칸에다가 넓게 한 칸을 세운 다음에 여기서 모축부터 시작해서 자축은 물론이고 또 2대 자축이 있으면 그 2대 이산자축까지 전부 사육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사육 형태는 가장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리사육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분리사육을 위해서는 칸막이 구조가 필수이게 됩니다. 다음에는 칸과 칸 사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칸막이 구조가 있다는 얘기는 축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칸과 칸 사이를 서로 이동할 수 있는, 처음에 분리를 했을 때, 자, 모축에서 자축을 분리했을 때 20마리다. 그러면 요 20마리가 나중에 크면 이산이 또 생산될 거 아니겠어요? 이산이 여기로 들어오고 이것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3산이 태어나면 또 2산은 1산은 이렇게, 2산은 이쪽으로, 그 다음에 3산이 또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계속 옮겨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칸에 20두를 기르겠다 하면 이 무리별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근친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암수가 또 구분되어야 되겠죠. 칸과 칸 사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좋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닥형 축사인 경우에는 축분 제거, 장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1사육실이 있고 여기 2사육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막혀 있는 거죠. 지금 통문이 있습니다. 통문이 이렇게 닫히고 하는 겁니다. 장비가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좁은 출입문이 아니라 적어도 2.5m 정도는 되도록 해서 장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1톤 트럭도 들어가서 그 죽분을 담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각 칸별 수용 트수에 충분한 급이통 넓이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우 축사를 개조해서 염소를 기르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는데요. 한우 축사의 특징은 먹이가 여기 있다고 하면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리고 너비가 좁습니다. 한우는 대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동물인 우리 염소의 경우에는 그 공간에 한 20마리 이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20마리가 전체 여기 서서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우 축사를 개조해서 하는 걸 보면 공간은 20마리가 들어가기에 충분한데 앞에 먹이통의 넓이가 좁아요. 상대적으로 약한 염소의 경우에는 사료를 제대로 취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칸별 수용 드수의 충분한 급이통 넓이가 확보돼야 된다. 이 점에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실제로 한번 보면요. 상대적으로 허약한 흑염소의 경우에 먹이 활동에서 밀리지 않도록 급이 설비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비는 굉장히 넓죠. 지금 먹이통이 이쪽에 있습니다. 넓이는 높고 오히려 깊이가 좁습니다. 흑염소 농장은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1m 내에 3마리 정도 머리를 내밀고 사료를 먹는데 가장 적합하다. 이 칸이 지금 18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한 20마리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한 칸이라고 하면 이게 몇 메타가 되겠습니까? 1m가 3마리니까 그러면 6m가 되겠죠. 6m 정도 확보하면 18 내지 20두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내부 구조를 보면 축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를 작업로로 두고, 그런데 이 작업로가 2m 50 정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먹이통을 양쪽에 놓아야 되니까. 칸막이를 4칸으로 뒀다. 그럼 20두에서 이게 얼마겠어요? 그럼 아까 6m 그랬죠? 20두면 6m 간격으로 이렇게 하고, 칸과 칸 사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통문이 넓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모축에서 분리된 자축이 여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산이 들어오면 2산이 여기로 들어가면서 여기 1산은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계속 이동해서 출하가 되는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여기에 밥통이 보통 400ml면 여기 400하고 그럼 800ml죠. 그 다음에 칸과 칸 사이에 급수기가 있습니다. 급수기 2구짜리를 놓으면 워터컵이라고 그러죠. 보통 워터컵 2구짜리를 놓으면 양쪽에서 물을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중간에 작업로가 있고 이쪽에 밥을 주고 또 이쪽에도 밥을 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동선을 짧게 하면서도 급이가 다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지금 상하에 보면 양쪽으로 운동장이 있습니다. 이 운동장은 지금 그림상 이렇게 좁게 해놨지만 축사 부지의 여유에 따라서는 상당히 넓어질 수 있겠죠. 근데 운동장도 가능하면 이렇게 칸막이가 다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출입문이 있잖아요. 요 나갔다가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도록 한 게 좋은데 만약에 이 부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중간에 칸막이를 하나만 해서 오늘은 1사육실에 있는 게 나가고 내일은 2사육실에 있는 게 나가서 운동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사육실, 2사육실, 3사육실, 4사육실 이런 식으로 5, 6, 7, 8 돼 있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해야 된다.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자재를 어느 걸 써야 되느냐. 칸과 칸 사이 자재는 가장 두꺼운 것으로 해야 됩니다. 파이프를 한다고 하면 48mm 파이프. 그런데 앞쪽은 32mm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1사육실과 2사육실은 여기에도 염소가 있고 여기에도 염소가 있고 그렇잖아요. 각각 발정을 할 텐데 2사육실에 있는 모축이 발정하면 1사육실에 있는 종모가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쉽게 파손이 돼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의 자재는 48mm를 사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앵글을 사용하더라도 사각 앵글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두꺼운 건 보통 50mm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양쪽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염소가 없잖아요. 발정 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32mm 파이프를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